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CJB 뉴스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꼭 한 달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예정 부지를 찾았습니다. 방문단은 한 목소리로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완공되는 그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세종시 예정부지를 찾은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가 시민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습니다. 세종시 화이팅! 박병석 의장님 화이팅!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국회법 통과에 물꼬를 튼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의사당은 자신의 20년 화두였으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넘치는 수도권, 모자라는 지방, 그 해법은 국가 균형 발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세종시라는 것을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진석 의원은 지방에 내려오는 국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서로 상대를 지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 정신을 발휘해줬다며 세종에서 국정을 논하는 날이 올 때까지 여야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국정을 논하게 될 그날까지 저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현장에 보니까 정말 잘했다. 왜 빨리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당장 이전해 왔으면 좋겠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 착공 계획을 밝혀 세종의사당 공식 개원은 3년의 공사를 거쳐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3명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낮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명은 차에 동승을 한 건데요. 이들은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 농민들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괴산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역주행하는 흰색 승합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량을 세우려 하자 승합차는 우회전을 해 달아납니다. 인근 마을을 수색하던 경찰이 마을 골목길에 숨어 있는 승합 차량을 발견합니다. 승합 차량의 운전자는 괴산군 운전직 공무원 A씨.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에는 A씨 외에도 괴산군 모 면장 등 공무원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다녀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봉사활동 중 주민들이 건넨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몇 명이서 돈을 갖고 마시고 헤어진 거예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차량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타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충북 지역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권 가계빚은 오히려 늘고 있고 금리 인상마저 예고되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 2년 청주 최고의 상권인 성안길의 공실률은 5%나 늘었습니다. 점포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기대감 속에도 다시 문을 여는 점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은행의 문턱을 좀 낮춰줘야 임대료도 메꾸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풀릴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지난 8월 기준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등으로 1년 전보다 7,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212억 원에서
마이너스 14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이율이 높더라도 비은행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8월 기준 충북의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5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영향,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대출 수요 이동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0.7%까지 오른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 추가 인상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높아진 가계대출의 문턱과 추가 금리 인상이란 이중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지역 시외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자구 노력에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충청북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노선이 주 수입원인 이 시외버스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행버스를 66대에서 29대로 줄이고 직원 절반을 내보내는 자구 노력에도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 기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차가 모든 인천공항을 운행하던 모든 차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오던 저희 근로자분들도 승무원분들도 지금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의 올 상반기 운송 수입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최대 63%나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고정성 비용으로 손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정부와 충청북도뿐. 그러나 충청북도의 코로나 특별 지원금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오히려 절반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은 좀 지원이 돼야 5개 업체 한 530여 명이 그 생계 유지 내지는 회사 경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바람과 달리 충청북도는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매년 37억 원을 지원받고 있고 타 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없이는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도 어렵다는 업계와 자구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충청북도 간 입장차를 좁히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교육청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해보다 3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돈을 올해 안에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달 충청북도 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안 가운데 학교 배수로 안전덮개 설치 비용 56억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있으면 좋을 듯하지만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 이 시설물 설치 비용이 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이른바 슈퍼 추경을 편성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에는 지난해보다 3천억 원이나 많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해 무조건 20.79%를 배분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나라 살림이 늘어날수록 그 규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돈의 사용 시한입니다.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방법은 내구 연한이 지난 교육용 가전제품이나 집기류 같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화장실 수리 같은 단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서 이월하는 돈까지 집행 잔액이 잡히니까 집행 잔액이 많아지면 또 교육부에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페널티를 좀 완화시켜서 적절하게 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올해같이 교육재정 교부금이 듬뿍 주어지는 경우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에
시간적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데는 많은 공감이 있어 왔지만 개선은 여전히 유언한 실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 기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며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를 우선 고려해 기초의원 정수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충북은 현재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은군과 괴산군 의원 정수는 각각 8명인데 반해 이들 지역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나 많은 진천군 의원 정수는 오히려 1명이 적은 7명입니다.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발됐습니다. 여중생 유족 측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청주지검은 계부인 A씨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신상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청주지검은 다만 비공개였던 A씨 재판을 일반 방청을 허용하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35% 올라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천과 충주가 7주째 충북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지인의 매집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1로 한 달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회복했습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 반등한 것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BBS 청주 흥덕지회는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모범 청소년 자매 결연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모범 결연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학생 35명에게 1,38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또 학생 3명과의 신규 자매 결연과 신입 지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21 세계 무예 마스터십 컨벤션이 어제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 몽골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할투마 바툴가 전 몽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1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으로 무예 동작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청주 9도, 충주, 옥천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등 17도에서 19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큰 일교차가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